안녕하세요. 네. 저는 AWS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재삼입니다. 네. 오늘 AWS 서밋 서울의 이런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비록 마지막 세션이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유익한 통찰을 얻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의 새로운 LLM 기능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연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LLM을 활용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의 노코드 환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선보였던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의 LLM 기반 데이터 준비 기능과 모델 파인 튜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인앤컴퍼니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LLM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목표는 누구나 머신러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다루려면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AWS 서비스를 통해 전문 지식 없이도 이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가 바로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어떻게 누구나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내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기술적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머신러닝을 활용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팀이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사이언스 팀과 같이 머신러닝에는 능숙하지만 많은 프로젝트로 인해 좀 제약이 있는 그런 기술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팀이 효과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도 생각했다시피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AWS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두 팀 모두 머신러닝 실험에서부터 프로덕션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는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노코드 머신러닝 환경입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사용자란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업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머신러닝에는 데이터 준비에서부터 데이터 모델 배포까지 전체 워크플로우가 포함되는데요.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는 이러한 머신러닝의 전체 주기를 단순화하고 자동화하여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선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비즈니스 분석가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는 역할을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머신러닝의 근간이죠.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는 원하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코드 없이도 바로 모델을 빌드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업일 텐데요. 이렇게 구축한 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프로덕션까지 공유해서 잘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로 할 수 있는 머신러닝의 작업은 매우 다양한데요. 생성형 AI 기반 작업부터 시각적 결함 탐지, 감정 분석, 제품 수요 예측, 고객 이탈 예측 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에는 AWS 생태계 내 다른 서비스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완벽히 지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LLM 기능과 활용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은 모델을 구축하려면 데이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데는 아마 여기 계신 모두가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의 LLM 기능을 통해 데이터 탐색부터 준비,
작업 그리고 자동화를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저희가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 겪게 되는 키 챌린지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네 가지의 키 챌린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도구가 필요하고요. 이들을 연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둘째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상용구 코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코딩에 익숙하시다면 어렵지 않은 작업일 수 있겠지만 이는 반복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규모가 페타바이트 수준으로 커지면서 확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준비된 데이터를 운영 환경에 배포하고 코드 최적화를 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보통 이와 같은 이유로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60에서 80%의 시간이 데이터 준비 단계에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는 엔드-투-엔드 데이터 준비를 지원합니다. 300가지 이상의 기본 제공, 데이터 변환과 시각적 분석 기능으로 노코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코드 작성 없이도 활용할 수 있지만 코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커스텀 트랜스폼 작성 기능도 지원합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확장성이 뛰어나고요. 데이터 준비 후에 데이터 저장, 모델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작업으로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런 데이터 준비의 어려움을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통해 코드 없이 혹은 최소한의 코드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 일부는 이 기능들로도 데이터 준비 과정이 여전히 복잡해 보인다거나 더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더 쉽고 빠른 방법이란 바로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발표한 챗포 데이터 프랩이라는 기능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가 오늘날 최고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자연어로 데이터를 쿼리하고 탐색하고 시각화하고 심지어 데이터 변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자연어 기반 데이터 준비 기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소스란 온프레미스 데이터라든지 아마존 S3, 레드시프트 등의 그런 클라우드 데이터 레이크를 포함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AWS 외부의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 등과 같은 파트너사들의 데이터도 연결 가능합니다. 현재 55가지 이상의 데이터 소스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버튼 클릭만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소스 목록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시각화된 표현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발표한 챗포 데이터 프랩 기능을 통해서 자연으로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캔버스에 불러오게 되면 데이터와 관련된 가이드 프롬프트가 제공이 됩니다. 제시된 프롬프트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 패널에 직접 입력해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데이터셋을 캔버스에 불러오면 관련 가이드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어 기반 데이터 탐색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프롬프트 이외에도 채팅 패널에서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탐색의 편의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프롬프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퓰레이션 컬럼의 평균값이 얼마인가요? 라고 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균값이 1219.019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캔버스에는 이렇게 자연어 프롬프트로 원핫 인코딩과 같은 복잡한 데이터 가공 등의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롯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데이터 그런 분포의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매우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도 자연어를 사용하여 가능합니다. 여기서 예시로는 총 객실 대 평균 소득에 대한 플롯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산점도 차트가 나왔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후로 이것을 바 차트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현재 선정도 차트에서 바 차트 형태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는 데이터를 변환할 때 사전에 변환된 결과를 미리 보여줍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단 프리뷰에 새로 변환된 데이터 컬럼이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마음에 들면 적용하여 반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에는 관련 변환을 수행한 실제 코드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뷰 코드 항목을 펼치면 변환 작업에 수행된 파이스파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는 코드 작성 없이도 자연으로 데이터 준비가 가능하지만 코드를 직접 확인하거나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코드 보기 및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코드 변환 결과에 만족을 한다면 여기서 Add to 그 스텝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 스텝 목록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준비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단계인 머신러닝 모델 구축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체포 데이터 프랩 기능에 대해 슬라이드로 소개를 드렸고 이어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를 통해 실제 세이지메이커 캔버스 인터페이스를 직접 확인하시면 이 기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데모는 호텔 예약 데이터 세트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번 데모의 시나리오는 호텔 예약 데이터셋을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 불러옵니다. 그리고 취소 건수를 바탕으로 예약 취소 여부를 예측하는 머신러닝을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가 이번 데모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데모는 먼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 준비 과정에 집중해서 체포 데이터 프랩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저희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의 콘솔 화면이고요. 여기서 데이터 랭귤러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를 선택하시고 이제 새로운 플로우를 생성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름을 지정을 하고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새로운 플로우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테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임포트 작업을 하게 되고 임포트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55개의 소스가 지원된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번 데모 시나리오에서는 레드시프트에 있는 테이블을 가져올 것입니다. 레드시프트에 저희가 부킹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테이블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렇게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Edit to in SQL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SQL 쿼리로도 저희가 어떤 컬럼을 가지고 올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떤 데이터에 어떤 컬럼을 가져올지가 정해지면 이제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탭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품질 인사이트 보고서라는 거를 바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인사이트 보고서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하고 저는 예측 모델을 만들 때 그 취소 여부를 예측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캔슬드라는 컬럼을 타겟 컬럼으로 지정하고 일단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보고서 생성해서 봤더니 먼저 두 가지 워닝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중복된 로우에 대한 부분이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타겟 누출에 대한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쭉 스크롤을 내려서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품질 인사이트 보고서를 작성하면은 데이터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 인사이트 보고서를 다 이제 리뷰를 하시고 이 모든 부분이 다 완료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이전 단계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체포 데이터 프랩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방금 소개드렸던 그런 익숙한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여기서 자연어로 쿼리를 해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캔슬드 컬럼에 대해서 행 개수에 대해 플로 차트를 그려달라라고 저희가 쿼리를 했고 이렇게 바 차트 형태로 예,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파이스파 코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선 보고서에서 저 문제시 되었던 부분들을 처리할 텐데 먼저 중복된 행을 제거해 달라라는 자연어로 질의를 이렇게 쿼리를 날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정말 그렇게 수행되는 부분을 프리뷰에서 보실 수도 있고 이제 저 코드도 미리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마음에 들면 Add to Step 버튼 눌러서 다음 단계 넘기고 그리고 이번에는 레저베이션 스테이터스라는 컬럼을 드롭하겠다라는 걸 하고 이제 프리뷰 확인하고 또 이제 Add to Step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전처리 단계가 자연어 쿼리로만 가지고 이제 완료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모델을 만들 준비가 된 건데요. 모델을 만들기 전에 이제 또 저희가 전체량 데이터를 한번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엑스포트를 한번 합니다. 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방금 전체했던 결과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엑스포트를 하고요. 네, 이름을 지정하고 엑스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엑스포트가 진행이 되면 이제 또 화면 하단에 이제 팝업처럼 뜨는데 이제 크리에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제 저걸 눌러서 이제 모델 생성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모델의 이름은 이제 임의로 지정해 줄 수 있고 이제 밑에 보면 프로그램 타입이 있는데요. 저희는 예측 모델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타입은 프레딕티브 어널리시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드 뷰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예측할 컬럼, 이제 캔슬드 컬럼은 타겟 컬럼 선택하고 가장 이제 우측에 보면 스탠다드 빌드라는 버튼 누르면 이제 그 예측 모델을 빌드하는 작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자연어를 통해서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서 자연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데모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준비하는 기능 이외에도 캔버스에는 다양한 AI 모델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따라 다양한 사전학습 모델을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가 가지는 또 다른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생성형 AI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 역시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원하는 LLM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AWS가 제공하는 아마존 베드락이라든지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모델 허브에서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서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코드 작성이나 API 호출 없이도 캔버스 내에서 바로 원하는 모델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데이터와 모델링 작업이 자체 보안 환경 내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AWS의 엄격한 보안 정책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는 선택한 모델을 활용해서 요약이라든지 인사이트 생성, 코퍼스에서 정보 추출을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LLM의 강력한 기능을 10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는 다양한 사전학습 모델과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생성, 정보 추출, 쿼리 응답,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Q&A 등과 같은 다양한 사용 사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각각의 LLM은 그 특성과 전문 분야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캔버스에서는 동일한 쿼리에 대해 3개의 모델의 응답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여기 슬라이드 화면에서는 마케팅 캠페인의 KPI 요약을 요청하는 쿼리에 대해 3개의 모델이 각기 다른 응답을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마다 제공하는 정보와 요약하는 방식이 다른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캔버스에서는 동일한 작업에 대해 여러 모델의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용 목적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서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문서 코퍼스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데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캔드라에서 문서들을 저장해 두었어요. 그렇다면 캔버스가 여기 캔드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하고 관련 결과를 제공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문서와 문단, 라인에서 추출되었는지 정확한 출처 정보도 함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응답이 아닌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점이 캔버스가 제공하는 생성형 AI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LLM에 대한 이제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인 LLM은 광범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응답을 주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도메인이나 사용 사례에 특화된 구체적인 응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는
사용자의 데이터와 지식 영역에 맞게 LLM을 파인 튜닝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LLM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일반화된 모델을 사용자의 실제 업무 영역에 특화된 모델로 전문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어서 솔루션즈 아키텍트 최지선 님께서 세이지 메이커 캔버스의 LLM 파인 튜닝 기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 진행할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지선입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서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파인 튜닝은 대규모 언어 모델과 같은 기반 모델들을 특정 작업에 맞게 특정 도메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롭게 추가 학습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파인 튜닝 기술을 통해서 산업별로 혹은 기업별로 이제 사용 사례에 맞게 LLM의 응답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에서 모델을 파인 튜닝 하고 싶으시면 이제 사용 방법은 앞서 소개드린 여러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클릭 기반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기본 모델은 기본적으로 최대 3개의 모델을 선택해서 파인 튜닝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파인 튜닝 하시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제 인풋 컬럼에 해당하는 모델의 샘플 프롬프트 값, 그리고 아웃풋 컬럼에 해당하는 그 샘플 프롬프트에 대한 모델의 응답 값을 데이터셋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컨피규어 모델 버튼을 통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나 배치 사이즈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들 수정하실 수 있고요.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데이터셋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데이터셋의 비율을 지정해서 트레이닝 셋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인 튜닝을 완료하고 나면 이제 모델의 성능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제 분석의 개요 탭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잡도 곡선 그리고 손실 곡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함께 오른쪽에 보시면 시각화된 그래프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잡도 곡선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시퀀스의 다음 단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모델의 결과가 얼마나 문법적으로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손실 곡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예측치, 그리고 모델이 예측하는 예측치의 차이를 수량화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 모두 트레이닝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더 감소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 평평한 모양을 띠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매트릭스라는 탭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추가 지표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캔버스에서 어떤 식으로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포함한 주피터 노트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코드를 확인을 해보시면 캔버스에서 어떠한 방식을 거쳐서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지 이제 과정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코드를 사용해서 다른 파인 튜닝 잡을 생성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UI 베이스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코드 베이스로 모델을 파인 튜닝 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 코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 파인 튜닝이 완료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의 결과를 좀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제 앞서 소개드렸지만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서는 이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본 모델과 파인 튜닝된 모델 간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한 모델은 이제 고객의 네트워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가 파인 튜닝한 모델에 접근하면 어떡하지와 같은 걱정은 조금 덜어두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캔버스에서 LLM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소개 드렸는데요. 이제 데모를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에서 모델에게 요청을 보내는 것으로 이제 데모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38세 기혼 커플이 가지고 있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대한 것을 백그라운드로 제공을 하면서 이제 모델에게 이 커플에 대한 투자 추천을 요청하는 데모입니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 ESG 관련된 ETF들 추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결과가 너무 일반적으로 느껴진다면 이제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파인 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파인 튜닝 할 모델의 이름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셋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동일하게 크리에이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름을 지정해 주고 사용할 데이터는 로컬 업로드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데이터셋에는 프롬프트와 그에 대한 예시 응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 로딩이 완료되면 해당 데이터를 선택해서 본격적으로 파인 튜닝에 대한 구성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파인 튜닝 구성을 하기 전에 그리드 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지금 불러왔던 데이터가 인풋에는 어떤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웃풋에는 어떤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 베이스 모델은 아마존 베드락 모델에서 하나,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 모델에서 2개, 총 3개 모델을 선택해서 파인 튜닝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불러온 데이터의 인풋 값 그리고 아웃풋 컬럼을 각각 지정해주게 되고 이제 컨피그 모델 버튼을 누르시면 모델별로 각각 다르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할하거나 맥스 잡 런타임을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파인 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격적으로 파인 튜닝 잡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이제 버튼만으로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델 파인 튜닝이 완료되고 나면 여러 가지 지표 확인하실 수 있는 분석 탭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모델 리더보드에서는 각각 선택한 모델에 대한 지표들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손실 곡선의 값이 낮은 모델이 디폴트 모델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에게 직접 요청을 보내서 응답값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다시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돌아가서 원본 모델 그리고 방금 파인 튜닝한 모델을 동시에 선택해서 모델의 각각의 응답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 시작했던 부분에서 보냈던 요청과 같은 요청을 보냈을 때 원본 모델과 파인 튜닝된 모델의 응답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원본 모델은 좀 일반적인 ETF 추천해 주었다면 파인 튜닝한 모델은 38세 기혼 커플이 가지고 있는 투자 목적이나 성향에 맞게 자산 분배를 추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통해서 생성형 AI 그리고 로우코드 기술을 도입한 베인앤컴퍼니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인앤컴퍼니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고요. 이제 세계 3대 컨설팅 펌 중 하나입니다. 엔진스 투 벤처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혁신적인 B2B 사스 벤처들도 역시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 사스 벤처들에서 다양한 사용 사례의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션 마지막 부분에서 그중 하나의 사례를 데모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서 업무 자동화에 대한 니즈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로우코드와 생성형 AI 기술이 어떠한 식으로 융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업무 자동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우코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사용자분들이 코드 작업 없이도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전 구축된 워크플로우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로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생성한다든지 요약을 한다든지 Q&A 챗봇 혹은 코드 작업을 조금 줄여준다든지 다양한 업무 전반에 있어서 이제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우코드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이 융합하면서 조직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조금 더 높여가고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기술의 융합을 주도하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차트 보시면 지난 몇 년 동안 노동 인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초록색 부분 보시면 IT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자, 데이터 전문가, 이러한 IT 전문가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노동 인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초록색 부분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차트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7년까지 약 85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생성형 AI나 로우코드 기술과 같은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비즈니스 사용자분들이 이러한 솔루션을 직접 채택해서 스스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베인의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41%의 비즈니스 사용자분들이 이러한 솔루션을 직접 채택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조직에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이제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비즈니스 사용자분들이 주도하는 자동화 수요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로우코드나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을 어떠한 유형의 고객분들이 찾으실까 한번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코딩 능력에 따라서 구분되는 유형인데요. 이제 한쪽 끝에는 비기술 배경의 시민 개발자 분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사용자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는 수년 동안 이러한 솔루션을 직접 구축해온, 전문 교육을 받고 직접 솔루션을 구축해온 전문 개발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사용 사례에 따라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백엔드 기술 개발을 위해서 로우 코드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프론트 라인에서 고객 대면 업무를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로코드 기술은 이제 전문 개발자 그리고 시민 개발자 그룹이 서로 협력해서 더 나은 솔루션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비기술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코드 도구를 활용하시면 아이디어를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해서 시장에 출시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전문 IT 팀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 더 낮춰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개발자 분들도 로우코드 도구를 활용하시면 좀 지루한 작업들을 많은 부분 가속화하실 수가 있고,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빠르게 개발을 완료하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우코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 생성형 AI를 더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기술이 융합됨에 따라서 이제 코드를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오류를 좀 감소시킨다든지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한다든지 업무 전반에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업무 영역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술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효과적인 운영 모델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이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식적인 대중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비즈니스 사용자분들이 로우코드나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나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과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기회를 찾아 나가는 방법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작은 사용 사례부터 시작해서 보안이나 데이터 보호 등 여러 가지 사용 사례로 확장을 해나가시면서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라의 데모 보여드리고 오늘 세션 마치려고 합니다. 오라는 대규모 인력 데이트에서
인력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생성하고 그것을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인재 인텔리전스 플랫폼입니다. 이 오라에서 대규모의 인력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통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데모에서 관련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랭글러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으로 워크플로우가 시작됩니다. 데이터에는 스킬이나 잡 타이틀, 컴퍼니와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해당 워크플로우는 오라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중에서도 복잡한 워크플로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러온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적은 양의 코드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스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 타이틀과 스킬을 연결하는 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업을 LLM에게 요청을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연결했던 잡 타이틀과 스킬에 대한 평가 역시 LLM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연결에 대한 컨피던스 점수와 이유에 대해서 LLM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코딩 작업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게 원하는 작업을 프롬프트 형태로, 자연어 형태로 요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LM의 아웃풋을 파싱하는 스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챗4 데이터 프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연어를 베이스로 데이터를 변환한다든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섹터라는 부분을 바차트로 변환해줘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련의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 작업을 트리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잡으로 생성을 하고 원할 때 그 잡을 트리거해서 모든 작업을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의 여러 가지 LLM 관련 기능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전 구축된 ML 모델들을 바로 불러와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에 맞게 데이터 준비부터 모델 파인 튜닝, 배포까지 우리가 커스터마이징한 모델을 직접 구축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협업 관련 부분인데요. 이제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서는 조직 간의 모델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팀 간의 효율적인 업무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여러 가지 기능들 직접 실습해보고 싶으시면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해주시면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별 그리고 기능별로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실습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